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 전승 기념식에 참석해 양국의 동맹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일 간 신미럴 관계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네, 우수근 중국 동아대 교수와 함께 최근 동북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외교 전략 그리고 속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달 반등회의 이야기부터 잠시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5개월여 만에 다시 만났던 것인데 그 만남을 두고 어떤 딜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일본 측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죠. 예를 들면은 역사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으며 AIIB에 대해서도 일본이 가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만나달라 해서 시진핑 주석은 싫지만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미일 정상회담 최근에 했잖아요. 그때 내용을 보면 역사 반성 내용은 사실 없었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하는 살짝 의식하는 듯한 그런 반응이나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시진핑이 굉장히 언짢아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을 통해서 복수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요. 시진핑 주석은 뒤통수 맞았다. 아베한테 뒤통수 맞았다. 상당히 분노하면서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일 동맹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국을 협공하는 전선을 강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이 미일 동맹, 특히 싸움 말리는 신유해 같은 일본에 대해서 응징하겠다는 측면에서 러시아와 북한 카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이제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전승 기념식 행사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또 중국 열병식단도 파견됐다고 하는데 이처럼 중국이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를 계속 강화하는 또 과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가 안보인데 자기들은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심경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카드를 먼저 활용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우리 사회에서는 발견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지난 열병식에 중국의 열병 부대도 파견했거든요. 이것은 최초이고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시했고 중국 해군이 최초로 러시아 해군에 공식적으로 접촉을 해서 양국 간의 합동 군사훈련을 전개하기로 했거든요. 이것도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에 그만큼 다가감으로써 중러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측면으로 하기 위해서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북한하고 중국 관계는 어떻게 될지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아직 북중 정상회담은 없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아직도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성가신 존재, 양날의 칼, 버릴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는 계륵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중국 당국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과거 20세기 혁명이었을 때의 중국과 북한의 관계와 지금의 중국과 북한 관계는 다르다.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G2로 불리게 되었다. 중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국제사회 이목이다. G2인 중국이 국제사회 불황화 같은 북한을 계속 감싸들다면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체면은 무엇이 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북한 카드를 함부로 쓸 수 있겠는가? 다만 일본이 계속 이런 식으로 중국의 목을 조른다면은 일본이 가장 다루기 싫어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북한 카드를 우리는 쓸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것이 중국 측의 입장인 것이죠. 네. 그렇다면 김정은이 이제 러시아에는 가지 않았는데 9월 중국에는 갈까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네, 중국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일단은 공식적으로 모든 정상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형식적인 거 아직 적극적으로 김정은의 방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 미일 정상회담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꾸 일본의 아베 정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미일 정상회담이 중국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중국에 대한 협공 정신이 강화됐다. 따라서 중국은 러시아하고 북한 카드를 활용해야겠다. 미일 정상회담 이후로 중국에서는 북중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9월에 김정은이 만약에 중국에 가면 시진핑이 만나 줄까요? 9월에 만약에 오게 된다면은 중국도 적극적인 측면에서 초청을 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당연히 만나갖고 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논의들이 좀 있게 될까요? 두 정상이 만나게 된다면요? 예, 일단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북중 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걸었었습니다. 첫 번째, 북핵 핵실험을 하지 마라. 두 번째,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육자회담에 진짜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라라는 것인데 아직 그것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북중 양국의 국익이 어느 정도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지연이라는 그 모양새를 내걸면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북한 핵실험 더 이상 하지 말고 네. 육자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오라는 그런 것은 계속해서 요구하고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는 또 말이죠. 좀 우호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반면 중국에서는 또 섭섭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그 북중 관계는 한중 한중 관계죠. 관계는요. 네. 중국 현지에서 바라볼 때 양호합니다. 다만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국이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당국자, 늘 만나는 당국자들 외에 중국에서 가장 그 권위 있는 싱크탱크가 사회과학원이거든요. 네. 상하이 사회과학원 원장도 아닌 당서기를 직접 만나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우려 같은 것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좀 전달해달라는 것인데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이 정도로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한국은 아직 그 정도까지 받아들여져 있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 동안 한중 관계가 이렇게 좋았는데 중국이 한국에 이렇게 요구한 것이 없지 않냐. 이것은 좀 신중하게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드가 지금 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사드를 좀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까요? 예, 그 사드 문제도 포함해서 제가 우리 외교부에 하고 싶은 얘기가요. 네. 우리는 20세기 고래 싸움의 새우등 아니면 샌드위치 이 당사국인 새우등이라든가 샌드위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우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비유한다면은 돌고래쯤 됩니다. 적어도. 돌고래 얼마나 스마트하고 총명합니까? 돌고래에 걸맞는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은요, 스마트 외교를 전개해야 됩니다. 네.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자, 사드가 우리에 있어서 가장 위협한 것은 북한 문제지 않습니까? 북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 배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 너희가 반대한다. 근데 우리는 미국도 우리에게 소중하다. 우리 정부는 난처하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현명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를 하지 않아도 좋을 어떤 획기적인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다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국민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가장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빨 빠진 호랑이라든가 발톱 빠진 사자와 같이 무기력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이 실망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중국이 사드를 배치하지 않아도 좋을 만한 획기적인 것을 제시해라.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이 그것을 갖다가 논의하고 토론하고 어떤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제시하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그것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면요. 사드 문제와 같은 시한폭탄입니다. 이 시한폭탄을 우리가 부여안고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중전강국답게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처럼 중국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외교부 관리를 만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말 합니다. 교수님 답답합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우리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필리핀이나 미얀마, 네팔이라든가 라오스 같은 우리보다 국력이 더 약한 나라도요. 미중 양국의 대립 경면을 잘 활용해갖고 실사구시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요구할 건 요구하면서 하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지 너무 답답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스마트한 돌고래 전략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